최근 죄목과 같은 얘기를 자주 듣게 되네요. 정말 그런 건지, 그런 거면 뭐하러 애들 힘들게 공부시키나 싶어서 음씀체 양해 부탁드려요. 길어질까봐 이런저런 감정 빼고 사실만 적음. 쓴이는 광역시 거주, 맞벌이, 적당히 평범하게 살고 있음. 첫째가 고3, 둘째가 중3, 현재까지는 1등급 유지 중. 지인 중에 돈이 많은 지인 있음. 쓴이랑 같은 지역 거주. 대학 2학년 고2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함. 그래도 다들 또래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기도 함. 그럴 때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싶다는 거나 잘하게 밀어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대충 넘김. 근데 위에 언급한 지인이 항상 열변을 토함. 공부할 필요 없다. 우리 애들 본인 말대로 했기 때문에 전교권 석차 나오는 애들처럼 공부 안 하고도 대학 갔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된다. 학원부터 과외까지 다 선생 붙이면 서울대고 어디고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다. 내신이고 뭐고 돈 들여서 이것저것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고 해서 수시로 여기저기 다 밀어붙이면 된다. 근데 정작 본인에게는 거주지에 그냥저냥 4년제 담임. 서울대에 보내려고 했는데 본인 말 안 들어서 그렇다 함. 애들 학교 보내는 건 본인 말대로 하면 된다는데 솔직히 듣지도 않을 거고 듣고 싶지도 않음. 돈이 많으니 저럴 수 있겠지 하고 있음. 근데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지인이 또 있었음. 이 집은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안 나오니 공부하기 싫다고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시켜달라 함. 그때부터 저런 이야기 함. 근데 더 황당한 건 돈이 없음. 근데 정말 저 말이 맞나 싶기도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봄. 돈이 많으면 서울대 보낼 수 있지. 택시비 줘서 가라 그러면 되지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서울대는 하늘이 내려야 가는 거예요. 원래 방구석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이 저딴 소리하고 자식의 성적이나 자식이 잘 되는 걸 내 능력으로, 나의 기획력으로 애가 그렇게 되었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딴 소리 하는 거지. 자기 뜻대로 자식이 그리고 돼? 애기였을 때부터 아무리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뭐 자기가 기획을 해서 한다고 해서 돼?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기획력도 낮어. 멍청하니까 저딴 소리 하는 거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겠어. 자기가 하는 말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겪어봤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 그랬는데 그 실패를 한 사람이 서울대 보내는 건 자기 말만 들으면 돼 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어? 그걸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좀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믿을 거 없어요. 고3짜리 애가 계속 1등급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잘하면은 뭐 그러면은 내가 맞지.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기획력 좋고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지. 나만 못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럼 가끔 혹하기는 해요. 근데 나만 못한 사람이잖아.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랑 멀리 하든지, 그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는 아 요거는 감안하고 듣자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랑 있는 시간에는 그렇게 그냥 좀 버티고 있다가 오던지 그러시면 돼요. 멋지시다. 고3짜리 아들 1등급이고 20대 초반엔 대학 갖고 나눠, 20대 후반엔 직업으로 나눠, 나이 먹으면 재산 갖고 나눠, 급 나누기에 정신 팔려갖고 뭐 걔를 왜 만났니, 누가 더 아깝다더니, 성형하라느니, 또 성형한 애들 싫다느니, 진짜 조카 짜증나. 무슨 인간이 스펙별로 줄 세우는 도구임? 알아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왜 이게 한국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까? 외국도 다 그래요.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냥 생각을 해봐요. 사람끼리 있는데 지 잘나 보이고 싶어갖고 남 까내리고 싶은 그런 심리 가진 사람들이 없겠어? 많겠지.
미국 같은 데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회사 다니는지, 연봉, 막 이런 거 따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막 아직도 집안을 따진대, 그렇게. 막 이름에 거 어느 지역에 백작, 후작 뭐 이런 거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고, 그리고 일본은 학력이나 회사 같은 거 어디 다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근데 뭘 그거를 우리나라만 그런 것처럼 그래? 근데 결국 나라만 바뀌어갖고 막 그런 건데 등급표를 막 매기고 그런 게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사회를 가든 간에 인생 스펙으로 보고 저 사람 능력 보고 그런 거 다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고 나는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면 뭐 그냥 조금씩 깐죽대주고 놀려주고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여차하면 멀리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시부모님 명의인 집에서 살고 있고 시누이가 서울 와서 인턴한다고 한두 달 같이 있었거든. 나도 줄줄이 동생들 있는 집이어서 동생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고 그럼 1년에 서너 번 정도? 남편이나 나나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편.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지방 사람인데 나 타고 다니라고 차도 사주시고 애 낳으면 병원비 다 결제해 주시고 지방분이어서 솔직히 돈 없을 줄 알았는데 해주시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음.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음. 시누이랑 두 달 정도 같이 있어 봤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7시 넘어서 와서 씻고 자고 그러니까 일단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저녁 먹고 오면 내가 밥은 챙겨줌. 애들도 고모 좋다 그러고 그 방에서 맨날 자고 두 달 정도는 문제없이 잘 살았거든. 인턴하던 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자 그래서 원래 다시 지방 내려가서 개업하려고 했는데 일단 계약직으로 일해서 경험 쌓아보고 싶다고 나한테도 말했거든. 시부모님한테도 말했는지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는 고생 많다고 너네도 이제 잘 사는 것 같다고 돈도 허투루 안 쓰고 하시면서 명의 이전해 줄 테니까 땡땡이 1, 2년 같이 살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불편하면 새로 하나 집 구해줘야 하는데 그럼 재산이 너무 많이 잡히고 아가씨 이름으로 해주면 처음 집 살 때 받는 혜택이 어쩌고 하시면서 아가씨도 좋다 그랬대. 원래 조카들 좋아 죽는 편이어서 나랑은 말도 잘 통하고 그냥 무난하게 지내. 근데 한 달 같이 사는 거랑 넉넉 잡아 2년을 계속 붙어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함? 걱정은 괜히 문제 생길까봐 집은 솔직히 같이 안 산다 해도 언젠가는 부부 명의로 해주실 것 같아. 부부 명의로 해줘? 그냥 이렇게 자기 상상한 자기 미래를 쓴 거 아니야? 근데 왜 반말임? 그래, 이 댓글이나 먹어라.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해서 딸 둘 있는데 불안장애까지 생길 지경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하다 잘리면 끝장이라서요. 미혼일 때는 분명 적당히 살다 가려고 했는데 이젠 자식들 두고 어찌가나 싶네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압박감도 너무 크고요. 원래 이런 걸까요? 아유, 딱 이런 고민 많이 할 그런 나이네요. 그래, 잘 돼야죠. 그리고 그런 압박감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본인이. 본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고요. 사람들 성향 중에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는 거고 그런 성향이 있는 거고 조심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난 거야.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 받지 마시고, 네, 이건 말하기도 그렇다.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냐. 나도 뭐 그 나이 때 그랬는데. 이런 말에도 소용이 없을 거는 아는데, 진짜로 지나고 나면 잘 될 거예요. 아빠들 중에서 제일 필요한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사랑하고, 잘 놀아주고, 뭐 이런 아빠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계속 버텨주는 아빠인 거야. 계속 버텨주고 애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애가 이제 커봐. 애가 커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래서 막 집에서 침울하게 웃고 계속 울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같이 그때는 같이 울어주는 아빠. 그냥 같이 울어. 뭐 별거 없어. 아, 아프잖아. 내 새끼가 아프다는데. 그리고 애가 뭘 너무 잘했어. 그럼 같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우울한 날, 기분 나쁜 날 서로 말다툼하고 싸워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 감정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아빠. 그냥 그런 아빠가 최고의 아빠 아닐까. 아유, 잘하고 있어요. 그런 압박감 갖는 거 당연한 거야. 30대 후반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나이가 돼. 그러면은 뭐 교육비, 그쵸? 그리고 뭐 집장만, 그리고 노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나이예요. 내가 내 미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어두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보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돌파구는 지금 당장 못 찾겠어.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그 돌파구가 마련이 되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 그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돌파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 돌파구가. 그런 거에 책임감 없이 그냥 자식은 자식대로,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거, 나 술 먹는데 쓰면 좀 어때서 막 이러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남들한테 돈 펑펑 써대가면서 환심 사고 이러지 않고 그렇게 압박감을 갖고 있다 보면 찾아져요. 근데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돌파구가 안 보이지. 근데 본인한테는 곧 보일 거니까, 그리고 다 좋아질 거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그 압박감을 이거를 말하기도 미안하네. 내려놓기가 힘든 사람한테 내려놓으라고 하니 미안해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다 잘 돼요.